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최근 1년간 전국 평균 분양가가 전년 대비 1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17억 6,735만 원에 달하며 전국 평균 분양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풍선 효과로 성동구 등의 집값이 뛰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이 꿈틀대는 모양새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고 매수 심리 또한 높아지면서 상급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6.3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조금은 불확실성했던 것들이 이 대선 끝나고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서 다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그리고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커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 주식시장 관련 미팅 장소에서 앞으로 이 주식을 부동산만큼이나 안정적이고 또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죠. 이 말은 바꿔서 생각하면 이미 대통령조차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 매매 가격이 꿈틀대고 오르고 있는 시점에 투자 계획 세우셨나요? 아직까지 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투자 계획 세우지 못했다. 내 자산 어떻게 좀 불려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선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계획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날씨마저 좋다 보니 부동산 인장 다니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부동산 투자 길잡이가 되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뉴스거리가 좀 줄어들었죠. 경제적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 요 경쟁이 좀 하회 모드로 가는 것 같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 사람들의 얼굴이 다소 좀 안정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없는 사람들, 투자 못해서 지금 현재 가슴이 아픈 사람들 불안하지요. 또 다시 또 몇 년 전처럼 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공포감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 지금 전화 주십시오.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남들보다 좀 뒤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되는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방송 시간에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또 꼭꼭박사의 노하우 시간 배워볼 수 있는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대표님? 예,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가격이 오를 때는 지금 즉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내릴 때는 즉시 매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저희 박성재 TV를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쌓으시고 정보 얻어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답을 낼 수가 있고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기 힘드시면 저희 전문가들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박스경제 TV에서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 다음에 매주 쉬지 않고 매일 1시에서 3시, 3시에서 2시, 3시에서 4시 이렇게 2시간대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만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청취하시면서 시청하시면서 좀 도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박스경제 TV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실력도 많이 있지만 일단 양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튜브하고 다르게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라 말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뻥도 쳐도 되고 누가 뭐라고 제재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희 경제방송은요. 말을 하면 방송 끝나자마자 방송 심의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동산 경제 TV의 방송위원들이나 이 전문가들은 방송 심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하더라도 정말 그래도 진실을 전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다가 이렇게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되니까 저희 박스경제 TV의 전문가들 유튜버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지만 방송만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박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맨날 내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금 한돈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은데도 의외로 모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요즘 금 한돈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답 말씀드릴게요. 3시간 전에 오늘 3시간 전에 거래된 금값이 한돈에 살 때 63만 원이래. 63만 원. 요즘은 돌잔치에 금반지 안 갖다 주죠. 옛날 4만 원, 3만 원 할 때 갖다 줬잖아요. 요즘 안 갖다 줍니다. 요즘 금값이 참 많이 올랐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해석해야 되느냐면 화폐 가치가 금방만큼 하락했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한국은행에서 돈이 많이 뿌려져 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머릿속에 1억, 10억 많은 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큰 돈이지만 그걸 내가 벌어서 모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투자를 해서 어떻게 그 돈을 만들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은 벌고요. 1,000만 원은 벌고 1억은 모으고 10억은 만들고 100억을 넘는 돈은 하늘이 낸다. 이런 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100억을 가더라도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옛날 하셨던 말씀들이 시작이 반이다고 맘만 먹으면 일단 50억은 벌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0만 원, 500만 원 버는 거 포기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소비 줄이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적어도 10억까지 만드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모르면은요 와서 배우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벌어서 좀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서 1억은 만들어 오십시오. 1억에서 10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같은 전문가 좋은 스승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어서 200억 300억 내는 분들은 욕심 내려놓으시고요. 하늘이 지켜줄 테니까 하늘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돈 좀 100억 생기면 얼굴 표정 관리 못 해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박살 나지 마시고 욕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100억과 10억과 100억 사이만 있어도 우리는 잘 살았다, 잘 은퇴했다, 노후 생활 잘 보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세금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세금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야 될 거라면 많이 내기 위해서 많이 버세요. 우리 죽기 전에 하나 낼 게 있어. 내봐야 될 거. 종부세 한번 내봅시다. 우리 죽기 전에 종부세 한번 낸 거, 종부세 10만 원 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세금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자녀분들,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꼭 얘기해서 1,000만 원 이하는 열심히 모아서 1억 만들고 1억 모아가지고 10억 만드는 건 내가 재주가 없으니 박스경제 저 차 대표 저 방송에서 방송 심의도 받고 말하는 거 뻥은 아닐 거 아니냐 한번 상의해보자 하고 아드님 또 며느리님 아니면 손주 이런 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한번 머릿속에서 교육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 세계 입문시켜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값이 참 많이 올랐죠. 문재인 정부 코로나와 그 사이가 있죠. 2018년 14만 원에서 15만 금값 기준입니다. 시세. 그런데 우리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좀 싸게 팔죠. 그냥 기준가가 한 1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가를 보면 55만 원에서 56만 원 합니다. 그런데 살 때는 63만 원이래요. 지금 금값이 10년도 안 돼가지고 3.2배 상승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30만 원 국가에서 뿌려주는 거 25만 원 뿌려주는 거 좋아하죠. 그거 누군가는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쓰겠지만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돈도 풀 수도 있고 정부는 또 윤활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저는 필요해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뿌려질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구나. 응을 잘해야 된다. 응.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독고다이로 혼자서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과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부자 되고 잘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다시 정부가 바뀐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도 성공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값이 3.2배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죠? 비록 근본위의 화폐 제도가 그 닉슨 대통령이 깨졌다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 IMF를 거쳤잖아요. IMF 때 우리 국가가 돈이 없어서 수렁에 빠졌을 때 뭐 갖다가 바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애국자들 많죠? 한국 화폐가 다른 나라에서는 종이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휴지가 될지라도 나는 금을 국가에다가 팔아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금 모아서 IMF를 이겨냈죠. 결국은 근본이 화폐 제도가 깨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달러가 없으면 달러 더하기 뭐죠?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금이 많으면 말이죠. 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참 묘한 놈이죠. 금은 지구에서 생산이 안 된대요. 그냥 이 금은 지구에 있는 양, 그 한정된 양으로만 캐서 쓰는 거래요. 40억 년 전에 우주가 폭발할 때 지구 밖의 대기권에서 잠깐 좀 들어온 금이 그게 전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나.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만든대요. 현재 천연 다이아보다 더 깨끗하고 구멍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만큼 흉내낼 수도 없고 새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금값이 세계 화폐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값의 흐름 잘 보시고, 여러분이 문재인 정부 때 7, 8년 전에 1억 5천이 현금 있었던 분들은 지금은 한 0.5억 가치로 떨어졌다. 반대로 지금 1억 5천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7, 8년 전에 가면 0.5억 투자, 1억 이하의 소액 투자로 가만히 투자만 해놨어도 1억 5천이 됐다라는 거죠. 한번 100년 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100년 전, 지금부터 1925년이니까 100년 전 1995년, 이때는 1차 치안이에요. 1차 치안으로 갔을 때 봤으면 국밥이 10전 했답니다. 지금 여러분 국밥, 소머리 국밥, 순대국밥도 10,000원 받죠?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한 10,000배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53년 전쟁 끝나고 62년도에 화폐 개혁이 있어가지고 100원이 일환됐다가 62년도에 10환이 다시 또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원에서 환으로 다시 원으로 보지 않고 전으로 갔다가 눈이 확 뜨였을 텐데, 원에서 원으로 오니까 화폐 가치가 얼마 하락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0을 3개를 여기에서 53년도에 0 2개 떼냈고요. 100분의 1로 62년도에 10분의 1 0 하나 떼내서 사실은 0이 1000분의 1로 3개 떼가지고 1000분의 1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1억 가진 사람이 가만히 통장에 넣어놨던 0 3개 따가지고 떼가지고 지금 10만 원 있는 거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밥 10전짜리가 지금 10,000원이니까 정확하게 국밥이 10만 배 올랐어요. 10만 배.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은 얼마 올랐을까요? 그때 당시에 일당이 하루에 1.5원이었어요. 1.5원. 1.5원이었는데 지금 일당 어디 가서 15만 원 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당 15만 원을 잡았을 때 여러분의 인건비도 10만 배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물가 오르고, 물가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고 그러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월급값이 오르니까 쉬었다가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월급은 노조와 또 노동권 이런 걸로 인해서 매년 최저시급이 올라가잖아요. 단 몇 프로라도. 근데 물가는 못 잡아놨다가 못 잡을 때 되면 펑 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내 월급값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른다고 할 때는 물가를 눌러놨다가 월급 덜 오르고 물가 팍 오를 때 보이니까 물가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넓게 큰 그래프로 보면은 여러분의 일당과 현장 구르는 국밥은 같이 10만 배씩 올랐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값은 얼마나 올랐까요?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는 한 돈에 5원이었는데 지금은 56만 원이에요. 약 11만 2천 배 올랐어요. 그럼 집값은 얼마일까요? 집값은 종로에 있는 기와집 한 채가 2,000원 했거든요. 지금은 한 10억은 할 거 아니에요. 10억? 막 그냥 50만 배 오른 거네요. 땅값도 오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없어져서 도시의 공동화가 일어날 지방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국가가 막 돈 투자해가지고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스마트폰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돼요.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고 지방은 안 오른다. 이거 초양극화의 문제로 보지 말자고요. 그냥 인구가 없어지는데 싸든 안 싸든 아무리 잘 지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피해 갑시다.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면 임대로 잠시 살고 투자는 대도시에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방송에 참 말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뭐 지방 사람들이 막 반대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방에 계신 분들 이제 방송 듣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 없어지고 애들 없어지고 일자리 없어지면 과감하게 팔지는 못하더라도 돈 좀 모아가지고 서울의 재개발 1억짜리라도 하나 투자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야 노년이 밝습니다. 뭐 맨날 노후 대책 한다고 뭐 월세 받는 거 이렇게 해놔봐야 누가 들어와서 월세 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사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자체에 말 좀 없어질 것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확실하게 오르는 지역에다가 투자라도 해 놓으시고 내릴 때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셔가지고 오르는 때 올려놨으면 좋겠다. 아, 말하기 되게 힘든 건데 그냥 하고 나니까 시원하네요. 또 방송 끝나고 방송 심의를 받던 또 지방 계신 분들 욕을 얻어먹던 그냥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잘 준비합시다. 이제 스마트폰 정말 플랫폼 사업을 하던 시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세계로 가버렸어요. 이제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공장을 사람이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여서 돈 벌어서 많은 사람끼리 모여 사는 쪽으로 모여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인건비 내년에 내릴까요 오를까요? 내년에 인건비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5년 후에 인건비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상승합니다. 인건비 상승하면 건축비 상승해요 안 해요? 내일 또 오르고 내일 모레도 오르고 10년 후에도 오릅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지금이 가장 쌉니다. 재개발할 때 있으면 지금 하세요. 건축비 가장 쌉니다. 추가 부담금 고민하지 말고 5년 후에 지금 추가 부담 더 늘어가요. 그냥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부족한 아파트 부족할 때 아파트 짓는 데다 투자하세요. 재건축 조금 쉬세요. 재초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냥 재건축도 사실은요. 지금 전국의 재초안 때문에 18,000명이 일하는 그 재건축 그 가구 가신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재초안도 아마도 이 정부가 현명하게 아마 조절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하고 건축비 상승하는데 주택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거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를까 내릴까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조건 주택가 오른다 해다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좋은 위치, 소멸되지 않을 도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도시, 또 내년에도 돈 쏟아져 나오고 내년에 돈 쏟아져 나오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을 모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인데 신혼부부님들 어머니 아버지 말 듣지 말고 엄마 아빠는 우리 개발도상국 시대 사람들이라 내 집 사서 내 집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 우리 신혼부부나 집 없는 2030 세대분들은요 주거하고 투자 분리하세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생각이.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는 내 집 사면 내가 그 집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여러분들은 투자와 주거를 분리하세요. 금값이 얼마인지는 꼭 알고 가시고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 걸 아셔야 저축 기간도 2, 3년 넘기지 마세요. 조절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응응 하시라고. 응응. 도전, 대응과 적응 이거 잘 하시고 변화 또 정치적 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한강물이 바다로 도도하게 흐르듯이 여러분 적응하고 대응하고 적응하는 거 도도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 없는 사람들 무조건 싼 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싼 데 가서 전세 월세 살고요. 비싼 지역에다가 전세 대출이라도 끼고 하나 사두셔야 돼요. 돈 아주 없는 사람들은 재개발 지분이라도 꼭 사서 정말 5년 후 10년 후에 아파트 지을 때 정말 돈 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파트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금 한 돈이 이제 너무 비싸서 이제는 내 생활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금은 차치하더라도 짜장면 가격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예전에는 500원 하던 짜장면이 3,000원이 되고 지금은 거의 10,000원 돈이 돼가잖아요. 화폐 가치가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는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물 자산 중에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언제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제 고민은요. 네. 2, 30억대로 네. 투자랑 실거주 목적으로 30평에서 40평대 아파트를 이사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직장이 마곡이고 네. 애들은 대학에 모두 이제 진학을 해서 학구는 상관없고요. 네. 네, 그래서 50대 이제 초반이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착할 곳을 찾고 있어서 너무 네. 고민이 되는데 이제 받은 곳은 응봉 대림이랑 네. 1차 그다음에 마레프 40평, 네. 이촌 우성 그다음에 옥수 극동 아파트를 이제 보고 있었고 네. 현재는 이제 마레프 40평대에 살고 있는데 동생이랑 50% 상속주택이라서 네.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고민돼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래서 더 추천해 주실 곳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50대 초반이시니까 뭐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더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가장 고민되시는 게 앞으로의 그래도 투자의 가치겠죠. 지금 거주하시는 집, 그러니까 마레프 40평형을 내가 지분을 가지고 와서 매수를 해서 사는 것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 주신 응봉 대림 1차, 이촌 우성, 옥수 극동 아파트 그 외의 아파트로 다른 곳 한 곳에 사서 이사 가는 게 그래도 투자 가치가 더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50대 되면은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마지막을 준비할 텐데 예. 50대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기 좀 너무 어리다. 75세에 가서 마지막 준비하세요. 75세. 예. 지금 마지막 저기 가면은요. 예. 한 50년 살아야 되는데 100세 시대니까 예. 그 집에서 50년 동안 지루해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좀 거주할 때를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데가 응봉 대림, 그다음에 이수, 그다음에 옥수. 또 하나가 어디였죠? 마레프.
마레프 40평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를 예. 반 지분 인수할지 네. 그거랑 이촌 우성, 예, 의촌. 이촌동 우성.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 우리 아까 다 이제 자녀들 다 커가지고 예. 학군이 필요 없다 하셨잖아요. 예. 99세의 할머니가 되더라도 예. 학군은 필요해요. 아, 왜냐하면 이게 학군이 가격을 올리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학군이에요. 지하철이 더 중요해요? 학군이 더 중요해요? 뭘로죠?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나중에 세미나 오시면 왜 학군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게 20억에서 30억이라고 했거든요. 20억에서 23억으로. 20억에서 23억으로. 예.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억에서 23억이면 딱 우리 34평 보통 서울에서 살만한 지역이 가격이 18억에서 한 25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마포 마레프나 동부 이천동 이 우성이나 그다음에 대림 1차 옥수동이나 대림 1차나 돈에 맞추어서 4개 중에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그냥 평생 마지막으로 한다고 한다면. 근데 주거 문제잖아요. 주거. 그죠? 주거는 아무거나 4개 중에 하셔도 돼요. 그런데 돈을 버는 부분 있잖아요. 네. 살면서 돈을 버는 부분은 네. 제가 봤을 때 응봉 대림 1차가 1위. 예. 옥수 극동은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 싸서 우리 시청자님이 싸서 본 거거든요. 예, 그러면 또 여기 이촌동 쪽에 우성 2위, 그죠? 그 다음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나 극동은 이제 극동 뭐 재건축도 있다고 하지만 위치가 좀 언덕이고 조금 도로로 나누어진 다른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아까 봐서 학군에 관련 없지만 여기는 학군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지속 상승. 그런데 왜 응봉 대림 이렇게 했냐면 응봉 대림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가격이 낮은 건 혐오 시설이 있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다가 혐오 시설이 없어지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여기 삼표 레미콘 있잖아요. 이게 3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속적 상승의 응봉 대림 1차 만약에 재건축 지금 준비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재건축하면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1번 여기고요. 그리고 학군을 아까 무시했는데 그냥 학군까지도 괜찮은데 돈 버는데 한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이 지하고 있는 목동 있죠. 예. 목동 재건축. 아마 매물이 거의 다 들어가서 없을 거예요. 목동 1, 2, 3, 4, 5, 6단지 그래도 노력을 하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동 괜찮아요. 20억대. 아마 25억에서 28억 사이 정도 할 걸로 보여요. 예, 그 정도 23억이면은 뭐 한 5억 정도는 대출 활용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대학 다 들어가서 20살, 23살 뭐 그 정도. 네, 23, 20살. 자녀분들에게는 지금 뭐 하나 사준 거 있으세요? 없어요. 어머나, 이렇게 돈이 많은데 하나도 안 사놔줬어? 아직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계속 실거주만 해서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직장 다녀서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사기 힘들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한 1억, 2억이라도 증여를 현금 증여 하셔가지고 여기 재개발 예정 빌라라도 하나씩 사주세요. 그래서 요게 자녀분들에게는 부의 사다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목동을 사던 아파트를 사던 대출을 좀 더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부의 사다리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자님은 실거주만 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머릿속에 투자의 개념보다 아까 제가 방송할 때 그 강의 잠깐 할 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발도상국 세대의 이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 내 집 하나 사면 실거주해야 된다는 게 가득 들어있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50대면은 100세 시대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투자 개념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요 아파트 고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대출을 더 받아서 아 이렇게 너무 비싸니 우리 애들 어떻게 집을 사지? 애들한테 부의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지? 이렇게 할 때 오셔서 상담받고 좋은 밑그림 그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4개 다 감사합니다. 괜찮은 거니까 목돈까지 5개 넣고 한번 잘 형판에 맞춰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에 또 투자 가치를 생각했다면 목동 아파트까지 하나 더 얹어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또 그리고 그 외에 부의 사다리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도 계획해보자 조언도 참고하셔서 언제든 또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좀 사고 싶어서요. 네, 예, 일단은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용인 서천에 효성 해링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향후 전망하고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수도권의 아파트를 4월 달에 하나 팔았어요. 네, 그래서 한 8억 2천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네. 그걸로 이제 서울에 어떤 아파트를 살까 고민 중인데 네, 제가 추려놓은 거는 목동 레미안 아델리체, 네, 그리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네, 그리고 성수역 롯데캐슬 파크, 네, 철산 자이 헤리티지 이 네, 정도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그 후반에 말씀 주신 아파트 고민하고 있는 거 실거주도 함께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요, 갭이요. 갭 투자로. 그러면 용인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투자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럼 지금 2번째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용인 효성 회링턴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말씀 주셨죠? 그 영통역 앞에 있는 거. 영통역 근처에 효성 해링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투자 네. 목적인데 이거의 향후 가치에 따라서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네. 매각을 해야 하는지 언제 매각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보고 여유자금 8억 2천으로 보시는 아파트가 꽤 좀 다양했는데 그 말씀 주신 아파트들 중에서 목동에서 좀 많이 보셨고 또 성수동 또 광명까지 좀 지역적으로는 분포가 돼 있는 걸 보니 그냥 투자 가치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네. 투자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차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상담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네, 저도 고마워요. 네. 자, 일단 그 수지의 효성 해링턴 네. 예, 지금 그 동네에서는 영통에서는 그 학군이 가장 좋아서 좀 가격 상승이나 떨어질 때 덜 떨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거 일단 서울 중심으로 자 매각 말씀드릴게요. 즉시 매각하세요. 아, 즉시 매각이요? 예. 근데 왜 전문가님,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매각을 하나 한 게 있어서 2개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과세잖아요. 하나 남았으니까. 예. 비과세는 네. 비과세는 하루에 한 해에 100개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 네. 이게 즉시 매각하세요. 아, 왜 매각을 해야 지 말씀드릴게요. 네. 본인이 지금 8억 2천이 있잖아요. 네. 8억 2천으로 갭 투자하니까 성수동의 롯데니 목동도 뭐 지금 현재 항상 레미안 뭐 그것도 목동인데 목동이 아닌 목동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빠져 있어 지금 계속 메인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8억 2천을 갭 투자하려니까 메인은 좀 돈이 들어가잖아요 더. 네. 그러니까 목동에서도 이렇게 좀 임대 아파트 많고 뭐 또 차량 기지 이전권도 있고 해야 되고
성수동도 메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수동 성수역 앞에 롯데캐슬이 가장 싸거든. 아,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또 아까 어디 얘기했죠? 뭐 설산 자이 헤리티지. 예, 뭐 그다음에 광명도 이제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 그죠? 네. 이게 계속 이제 광명에는 앞으로 이제 금천구에 아파트가 생기게 되니까 이 금천이나 이 구리 가디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경쟁이 또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2032년 가면은 이 수요가 광명에서 금천구로 넘어오겠죠. 새 아파트로 가니까. 근데 제가 즉시 매각하라고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각을 해서 이게 상급지로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서울에는 상급지가 많죠. 목동도 상급지, 성수동도 상급지, 그죠? 지금 매각을 하고 만약에 상급지로 오면 네. 지금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1억이 오른다고 할게요, 앞으로. 네. 그러면 상급지에 있는 성수동의 아파트는 1억 오를까요? 1억보다 더 많이 2억, 3억 오를까요? 더 많이 오르겠죠? 더 많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얘를 팔아서 상급지로 오는 건 팔아먹은 게 아니라 화채, 상급지로 화채를 시킨 거예요. 나를 불태워서 더 좋은 바디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용인을 팔아가지고 만약에 뭐 동탄이나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러면 하급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대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8억 2천이 있고 용인에 아파트가 있으니 팔고 상급지로 온다. 근데 상급지로 온다라는 걸 좀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옳지가 않고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가장 좋은 상급지를 똘똘한 한 채라고 표현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3년부터 지금 약 2029년까지는 상승장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죠? 네네. 예, 그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그러면 전문가님. 네, 여기 제가 네 군데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어느 아파트가 그 중에 제일 나을까요? 저는 거기에서는 목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목동 목동 레미안? 레미안 쪽이. 레미안 아들리체? 네. 거기가 이제 학군도 더 가깝고 학원 다니기도 좋하기 때문에 아주 네. 목동이 앞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일 생각하다 보면 인근의 깨끗한 아파트로 갈 확률이 더 높거든요. 아. 가장 좋고 그걸 네. 팔아서 용인을 팔면 돈을 더 보탤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돈을 놓고 좀 더 좋은 쪽 아니면 목동 내에서도 목동 더 핵심이 되는 곳으로 갈아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 중에서 좀 순위를 골라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빠르게 좀 실행 계획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바로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제가 돈이 짧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서울 수도권에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여유자금 생각하세요?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요. 1억 중반 정도의 금액으로 네네.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거죠? 거주는 분리하고. 잠깐요. 네. 네네네. 투자만 보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1억 3천으로 어떻게 좀 투자해서 부자 될 수 있을지 서울 수도권 한정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네. 돈 짧은 돈 갖고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래요? 그 짧은 돈을 긴 돈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 취미거든요. 네. 제 취미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아까 그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처럼 뭐 20억 가져가지고 20억 가지고 5억 오르느니 짧은 1억 5천 가지고 5억 오르는 게 더 재미있어요. 네.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네. 여기 가서 여기 투자하세요. 아직 안 유명한 데가 유명해지면 가격 오르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아직 안 유명한 데가 있어요. 목이동이 안 유명해요 아직. 예. 목이동이 대한민국 목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목동의 반 이상이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네. 지금 30평대가 26억, 27억, 28억 하듯이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비싼 아파트 옆에 이렇게 빌라촌이 있어요. 빌라촌이면 싸잖아요. 네. 근데 이 빌라촌이 결국은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비싼 아파트가 부셔서 재건축하면은 또 새 아파트가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싼 빌라 사가지고 아파트 만들면은요 돈 더 많이 벌어요. 비싸게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아파트 밟으면 돈 덜 들어가, 저기 돈만 많이 들어가고 버는 수익률은 낮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 2동 있죠, 목 2동. 네. 염창역 3번 출구, 4번 출구 이하로 사세요. 네. 그러면 목동 학군 학원가 다 활용하시면서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지하철 9호선이 가치가 높거든요. 지하철 9호선 따라 다녀보세요. 전세값, 아파트값 다 높아요. 그래서 여기 지하철 9호선이거든요. 염창역 4번 출구나 3번 출구 오시면 요 동네를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역세권 하면 몇 미터를 역세권이라고 그래요? 네. 네네. 지금 못 알아들으시죠? 네. 네. 500m 여보세요? 역세권을 500m라고 그래요. 1차 역세권은 250m고 그러면 여기에 역세권 있고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학품화, 초품화 이렇게 학교를 품은 아파트예요. 또 공원이 있죠. 이걸 공세권이라고 그래요. 아파트 짓고 나서 한강 보이면 한강 보이면 가격 프리미엄 높거든요. 요 지역에 지금 투자하면 내년 정도면 유명해질 것 같아요. 유명해지면 2, 3억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1억 5천이 지금 짧은데 한 3억만 올려줘도 4억 5천이면 길어지죠. 네. 예, 그래서 길게 벌어가지고 또 오세요. 또 그러면 긴 걸 더 길게 또 돈 벌어드릴게. 네. 그리고 목동 염창 어디라고 그랬죠? 한 3번 얘기했는데 지금 네. 지금 딴 전화 받고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길거리에서 전화를 들어서 수가 지나가면 잘 안 들리고 그래서요. 자, 3번 출구, 네. 4번 출구 목 2동 하세요. 목 2동.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감사합니다. 투자해 보시고 길게 만들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역을 좁혀서 세부적으로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임장도 가보시고 그 안에서 또 어려움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차인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 장소에 가시면 또 방송에서는 못다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아 끼고 그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다시 이제 부동산 상승장 오면 또 경쟁적으로 투자를 막 하다 보면 좋은 물건을 잡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물건 잘못 사가지고 또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잘못했다 후회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땀 흘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모은 건데 정말 귀하게 가치 있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돈을 확실히 버는 지역 이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요령과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진심을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무료 세미나긴 하지만 또 선착순으로 장소가 좀 한정되어 있어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 수요일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덥지만 그래도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